안녕하세요. 6주차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BFS 코드는 두 문제를 볼 것이고, DFS는 한 문제를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 영역 문제로 장마철에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의 모든 지점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의 높이 정보가 주어질 때 장마철에 물에 잠기지 않는 안전한 영역의 최대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건 문제 지문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최대값이 100이잖아요. 완전 탐색으로 1부터 100까지의 물에 잠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인해보고, 이때 물에 잠기지 않는 최대 영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BFS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DFS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파이썬은 함수 호출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DFS로 푸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웬만하면 BFS로 푸는 방법 위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은 DQ 모드를 불러오고 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리스트를 세팅해 줍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은 입력을 받고 나중에 출력할 answer 변수를 만들어 둡니다. 여덟 번째 줄은 문제에서 물이 잠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포문으로 1부터 100까지 완전 탐색을 돌려주고요. 이제 이렇게 11번째 줄에서 12번째 줄처럼 안전 영역이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좌표 하나하나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영역인지 이미 방문을 했던 영역인지 확인해 줍니다. 이때 물에 잠기지 않은 영역이라면 BFS를 돌려주면 됩니다. 밸류 변수는 안전 영역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변수이고요. 15번째 줄처럼 방문을 한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Q에 해당 좌표를 넣어서 BFS를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21번째 줄처럼 X, Y 좌표에서 상하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인 NX와 NY가 범위 내에 있는 좌표인지 아니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좌표인지 그리고 해당 좌표가 물에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해당 영역을 방문 처리해주고 큐에 넣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물에 잠기지 않은 모든 좌표를 방문했으면 밸류 값은 이제 물에 잠기지 않은 모든 영역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answer 변수와 비교해서 밸류 값이 answer 변수보다 크면 answer 변수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구하다가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구소 문제로 입력 값이 0이면 빈칸, 1이면 벽, 2이면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빈칸의 벽을 3개 새로 세워 바이러스가 퍼질 수 없는 안전 영역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전 영역이란 바이러스가 퍼진 후의 값이 0인 영역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때 빈칸 중 3곳의 벽을 세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봤던 안전 영역 문제처럼 벽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벽을 3개 세워야 하니 3중 포문으로 할 수 있지만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터투지 모드의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세팅을 보자면 컨비네이션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저는 12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BFS를 돌리려면 Q를 사용해야 하니까 DQ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상하좌우로 이동해야 하니 이것과 관련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마지막 빠른 입출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입출력을 불러와 줍니다. 문제에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BFS를 돌려줘야 하고 빈칸 중 3곳을 벽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포문을 돌려서 월이라는 리스트에 빈칸인 지역을 넣어주시고 바이러스라는 리스트에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코딩 값으로는 2인 구간을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BFS를 돌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17번째 주처럼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벽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이 조합 함수를 사용해서 벽에 3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BFS를 돌려야 하는데요. 17번째 주처럼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서 벽 3개를 선택해주고 맵에 벽을 3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후엔 바이러스들을 모두 움직여야 하니까 Q 안에
바이러스들의 좌표를 넣어주고 방문 배열에 이미 방문을 했다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BFS를 돌려주고요. 여기서 30번째 줄을 보자면 NX와 NI가 범위 안에 속하는지, 그 다음 해당 좌표가 벽이 아닌지,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좌표인지 확인해주고 조건을 다 만족하면 바이러스가 이제서야 막 도착한 빈칸이라는 말이니까 방문 배열에 체크를 해주고 해당 좌표에 Q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34번째 줄부터 보자면 여기에서 value라는 변수는 이제 바이러스가 도달하지 못한 모든 빈칸의 개수를 찾아 더해주는 변수이고요. 이렇게 이중 포문을 통해 빈칸의 지역을 value에 넣어준 다음 이것을 answer 변수랑 비교를 해서 빈칸이 더 많다면 아직 바이러스가 도착하지 못한 곳이 answer 변수보다 더 넓다면 answer 변수를 그 value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시 벽을 3개 세웠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잖아요. 42번째 줄을 통해 다시 벽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면 이제 제일 안전구역이 제일 넓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34번째 줄에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된 줄이 있는데요. 이 줄이 35번째 줄부터 39번째까지의 줄이 이 주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도 구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회사 문화 1이라는 문제입니다. 상사가 직속 부하를 칭찬하면 그 부하가 부하의 직속 부하를 연쇄적으로 칭찬하는 내리 칭찬 문제라고 합니다. 칭찬은 똑같은 값의 칭찬을 부하들도 받는다고 하고요. 직속 상사와 직속 부하 관계가 주어지고 칭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각자 얼마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출력하려고 합니다. 이 코드는 DFS 코드이고요. 먼저 6번째 코드부터 살펴보자면 우리가 문제를 DFS로 풀기 때문에 최대 재개 깊이를 설정해주고 빠른 입출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1번째 줄은 그 직속 상사와 직속 부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열이고요. 다음 이 코스트는 직원마다 칭찬을 얼마나 받는지 저장해주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 array에 저장한 입력값을 인전 리스트로부터 부하와 상사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알고리즘 로직이 들어가는데요. 상사가 내리 칭찬을 하면 그 부하들도 똑같은 양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만약 A라는 칭찬을 받으면 원래 이렇게 B, C, D라는 칭찬을 받는데 여기에 A가 더 추가되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D의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부하 직원까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 A 플러스 B는 여기에도 추가되고 여기에 X를 추가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더해지니까 그 누적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처럼 DFS 코드를 돌리는데요. 세 번째 줄과 같이 누적합처럼 상사가 칭찬을 받으면 그 부하도 그만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해줍니다. 그래서 DFS를 돌리면 마지막에 모든 직원이 총 칭찬을 얼마나 받는지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엔 제기로 짤 경우에는 함수 호출 시간이 느려서 시간 초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력값이 10만이어도 다른 알고리즘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시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주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